자, 여러분들 집합 건물이라는 게 뭐냐? 구분 건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이다.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이죠.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 자, 여러분들 한 동호 건물에 한 개의 소유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한 개의 소유권이다, 여러 개의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다. 그러면 수십 개의 소유권이 한 건물에 집합되어 있다 이겁니다. 말 그대로. 수십 개의 건물,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상가 건물도 분양이 되는 경우 있죠. 이 건물이 바로 분양 건물이죠. 각 층층마다 분양이 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이건 집합 건물이죠. 이 건물이. 알겠죠? 그렇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 집합 건물은 구조상 독립성이 있어야 없어요. 구조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각각 칸막이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없어요.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분 소유로 하려는 구분 행위가 있어야죠. 구분 소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 구분 소유 의사가 있어야 한다. 구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이게 24위 때 나왔는데 또 나왔잖아. 26위 때 또 나왔어. 제가 작년에도 강의하면서 이거 나온다고 했는데 정말로 등장해버렸잖아요. 자, 그게 뭐냐? 구분 건물의 등기, 구분 건물의 등록이나 건축물 대장상의 등록이나 등기, 이걸 요한다, 이건 필요 없다. 그렇죠. 이게 예전에는 94년도 판례에서는 구분 등기가 해야 구분 소유권이 인정된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판례가 2013년도에 변경이 돼버렸어요. 한 20년 만에 변경이 돼서 등록 등기 없어도 소유권 취득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 그렇죠? 우리 요약집 집합건물법 첫 번째 줄에 써 있죠. 거기다가 잘 색칠해 놔야죠. 등기 등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요약집 가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교과서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활용해야겠죠.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주 등장합니다. 작년에 나왔는데 또 안 나온다고 누가 보장 못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라는 거. 그러면 우리 집합 건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다. 여러분들 전유 부분이다 그러면은 전유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공용 부분이다 그러면은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아파트 40평짜리 아파트다 하면은 전유 면적이 한 30평 되잖아요. 나머지 10평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걸로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아파트 지하실이라든가 이런 걸로 넘어가잖아요. 이런 걸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인 부분을, 어떤 부분을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라고 한다? 전유 부분만. 이거 알아놓으세요. 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전유 부분의 하나여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또 구분 소유권의 대상인 부분이 전유 부분이다. 이렇게 나오고 거꾸로 이렇게는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들 공용 부분도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라고 알았다가는 덜거덕 함정에 걸렸습니다.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죠. 구분 소유자의 공유. 그렇죠? 그러면 공유면은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지분은 어떻게 되죠? 전유 면적에 비례한다는 거. 어떻게 비례한다? 전유 면적. 전유 부분은 가액에 비례한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가격으로 비례한다. 이러면 틀려. 면적에 비례한다. 가격으로 비례한다 하면 틀려요. 면적에 비례한다. 공유. 자, 그 다음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구별하느냐.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왔죠.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대장상에 등록된 시점. 대장에 등록된 시점.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시점이 공용 부분이었는데 그 후로 전유 부분으로 개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유 부분이 돼요? 안 돼요? 개조했더라도. 전유 부분이 안 돼요? 건축물 대장에 공용 부분으로 등록이 되면은 이게 개조가 됐다 하더라도 변동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구별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 공용 부분은 원칙은 전원의 공유죠. 구분 소유자의 전원의 공유죠. 원칙은. 그렇죠? 그러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공용 부분이 명백한 경우는, 일부 공용 부분일 때는 그들만의 공유다 그러죠? 일부 공유. 일부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라는 거.
그러면 전부 공유와 일부 공유는 어떻게 구별되냐? 객관적 용도에 따라. 구분 소유자의 전원이 활용하는 부분이면은 전원은 공유지만 어떤 특정 구분 소유자들만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들만의 공유죠. 그 일부의 구분 소유자들만의 공유라는 거. 뭔 얘기인가 알아듣죠? 10조에 나오죠. 10조. 10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공용 부분은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거죠? 사용? 그렇죠. 이거 한 4번 나왔어요.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한다 이러면 틀려버려요.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틀리기 딱 좋습니다. 어떻게 따라 사용한다? 용도에 따라. 이 수익이나 부담은 어떻게 되죠? 부담이라는 건 관리비, 세금 이런 거. 이거 어떻게 되죠? 지분의 비율. 지분의 비율에 따라. 자, 우리 보존행위는 어떻게 되죠? 보존행위? 각자. 보존행위를 뺀 나머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이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변경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게 잘 나와요. 변경은 어떻게? 변경. 4분의 3. 그렇죠. 원칙은 4분의 3. 원칙이다 이러면은 이제 예의가 있다는 얘기죠. 과반수로서 변경이 가능한 것이 있어요. 과반수. 자, 뭐가 과반수로 변경이 가능하죠? 두 가지. 계량을 필요하는 비용이 과다한 비용이 아닐 때, 과다한 비용이 아닐 때, 많은 비용이 아니란 얘기죠? 과다한 비용 아닌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이 변경할 수 있죠. 또 하나, 휴양시설 있잖아. 콘도. 휴양시설에 해당되는 콘도. 무슨 콘도 있잖아요. 그 콘도의 공용 부분의 변경은 어떻게 된다? 과반수. 이 두 가지가 과반수죠. 원칙은 4분의 3. 그렇죠? 공용 부분. 그러면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의 일체성을 이루고 있어요? 안 이루고 있어요? 전유 부분의 일체성을 이루고 있다. 운명을 같이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성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거 분리처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처분. 안 되죠? 자, 이거 분할 청구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분할. 안 되죠? 분할 청구 안 되죠? 자, 이것만, 공용 부분만 취득시효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취득시효 대상. 안 되죠? 자, 이 공용 부분의 물권의 득실 변경은 물권의 변경은, 득실 변경, 취득 상실의 변경은 이거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등기가 필요 없죠? 자, 우리 전유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은, 전유 부분의 하자는 공용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돼야 한대요. 전유 부분의 하자는 공용 부분에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죠? 공용 부분의 하자로 추정된다.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요. 하자로 추정된다. 6조에 나오는 건데. 아무튼간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일체성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 분리처분 못 하죠. 자, 이런 것들이 공용 부분 얘기를 하는 거. 자, 우리 책을 정리해 가면서 나갈까요? 665페이지를 보니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 적용 범위 해서 나오고, 집합건물의 소유다. 전유 부분은 우리, 구조상, 이용상, 이런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얘기하죠. 뒷장에 넘겨보니까. 666페이지. 구조상 독립성이라고 나왔죠? 기능상 독립성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소유자와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나왔죠? 여러분들, 이런 빌딩도 단독 소유가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분양을 안 하면은. 그러면 그건 구분 건물이 아니죠. 이런 빌딩이라 할지라도 다 한 사람 소유가 될 수 있죠? 그건 구분 건물이라고 안 해요? 자, 구조상 독립성 다 가지고 있잖아. 그래도 한 사람의 소유일 때는 구분행위가 없는 거니까, 분양행위가 없었으니까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구분행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분양행위라는 얘기, 구분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게 바로. 그래서 제일 밑에 2번을 보면은
구분 소유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은 구분행위의 존재가 인정된다라고 나오죠. 그 밑줄 친 거.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집합건물 건축물 대장상에 등록되거나 구분 건물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아도 그 시점에서 구분 소유권은 성립한다라는 말 써 있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등록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등록이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잘 밑줄 쳐놨어요? 667페이지를 보면 구분 점포다. 이게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래도 가볍게 그냥 보세요. 조문으로. 구분 점포라는 게 뭔가 설명을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대형 쇼핑몰이 아니면 백화점이 바닥 면적으로 분양이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바닥으로. 바닥 면적. 그러면 백화점에 칸막이가 없잖아. 수십 개의 점포가 같이 장사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는 옷가게, 신발가게, 이런 식으로 가게가 다 틀리지만은 칸막이가 없죠. 칸막이가 없다는 건 구조상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어. 이용상 독립성은 있어. 서로 경계점을 침범 않잖아요. 이용상 독립성은 있어도 그 구조상 독립성이 없어요. 칸막이가 없으니까, 벽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 구분 소유권으로 인정 안 했었어, 예전에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예정이 안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 뭐냐면요. 구분 소유권으로 인정을 않다 보니까 공유 지분 등기 몇십 분의 몇 이렇게 공유 지분 등기만 하다 보니까 공유 지분 등기는 분할이 되기 전에는 자기가 어느 쪽인가 모르잖아요. 근데 백화점도요. 에스컬레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중심부의 자리와 저 구속진 자리 있잖아요. 가격 차이가 한 5배 이상 난대요. 분양 가격 차이가. 같은 층이라도. 왜? 저쪽 사람들 안 가. 구속진 자리는. 그렇지만 에스컬레이터 왔다 갔다 하는 이동 경로 있잖아.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게를 차려놓으면 많이 눈에 띈다, 안 띈다? 띈다. 그래서 잘 팔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같은 가격으로 분양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이 부분이 내 것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5배 이상 가격을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공유 지분 등기만 해놓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제약당하고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같은 지금 평수가 아니고 가격이 5배나 높게 분양을 받았는데도 똑같이 취급당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구분 소유권을 벽이 없더라도 이 부분은 이 사람 것이다라고 표시하는 방법을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집합건물법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구분점포라고 그래요. 알겠죠?